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백신을 위탁 개발 생산을 하면서 백신 허브로 대한민국이 주목받았는데요. 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위탁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위탁 개발 생산이 무엇인지부터 그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위탁 개발 생산은 영어 CDMO의 약자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발까지도 하는 형태의 생산 체제를 말합니다.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 것이 대표적인 CDMO의 예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항원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서 추가 공정을 개발한 뒤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탁 생산, 즉 CMO를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세포주를 받아서 백신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CMO로 불리고요. 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세포주 이외에 추가로 제조 공정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영어 디벨롭먼트의 D가 하나 더 추가돼 CDMO로 불립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개발 생산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선두권으로 꼽혔죠. 사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CDMO 기업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CDMO가 이렇게 낯선 용어는 아닌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개발 대표적인 기업인데 주로 이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체 의약품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네. 이에 대응하는 인체가 만들어내는 항체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예. 미국 바이오 기업 TG 테라피틱스의 다닐클론 항체 치료제나 미국 엔지올리틱스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항체 치료제를 위탁 개발 생산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 이렇게 위탁 생산하고 있는 점에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두 주자이긴 한데 이 항체 자체가 수십 년 넘게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예. 관련 기술이 축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 제조 방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죠. 이런 이유 등에서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은 자동화 대량 시스템까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거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뭔가요? 그러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한꺼번에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이 항체 치료제로는 치료가 좀 힘든 그런 질병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네. 이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가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데요. 네. 그동안 완치가 불가능했던 백혈병 치료제에 쓰이는 노바티스의 면역세포 카티 치료제가 이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로 볼 수가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이 고장이 난 유전자를 유전자 과위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거나 정상 유전자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대체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바이오젠의 근위축증 치료제를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로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한 49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항체 치료제와 비교하면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에 집중하고 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자체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이 산업적으로 다 아직 태동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 건수는 2016년보다 약 3배 정도 늘었고요. 네. 한국바이오협회는 전 세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이 2019년 1조 8천억 원 규모에서 2026년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죠. 예. 그런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으로 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위탁 개발 생산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장 추세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위탁 개발 생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생산할 시설을 갖춘 그 생산 시설까지 갖춘 회사는 많지 않다. 네, 지금 이런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나요?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이 CDMO 분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뭐 mRNA나 이 플라스미드 DNA,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을 모두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를 포함한 다른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사업 계획을 밝혔었고요. 예. 이 차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역 제2테크노밸리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로는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 CGV 기공식을 개최했었죠. 네. 이 관련 바이오 기업 CEO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의 미래입니다. 차바이오텍은 CGV와 미국 메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계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의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오 산업 전체를 키우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기업들이 위탁 개발 생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비교적 지금 신약 개발은 소외되는 건 아닐까요? 이 신약 개발은 보통 이제 신약 물질 발굴에서부터 뭐 임상 시험, 최종 승인까지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뭐 1조 원 이상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실패 확률도 크니까 아무리 뭐 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이걸 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반면에 이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신약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죠.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좀 큰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는 이런 위탁 개발 생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신약 개발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이지만 사실은 아직 자체 신약은 없잖아요. 네. 뭐 이게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사실 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신약 개발 전체 시장 파이도 키울 수가 있고 예. 이 관련 분야가 좀 성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전문가들은 당장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좀 대기업이 역량이 있는 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해서 서로 좀 상생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그 미국 화이자나 독일의 그 바이온텍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 백신을 개발해서 어떤 그런 협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아쉽게도 이 국내에서는 뭐 대기업과 이런 바이오 벤처 간의 협업하는 문화가 아직은 좀 해외만큼 성숙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내 신약 개발이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신약 개발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